자, 7가지 요즘 여러분들이 독서를 많이 할 계절입니다. 제임스 A. 레이가 성공은 과학이다, The Science of Success라는 책에서 7가지 자연법칙을 설명하면서 현대인들의 삶을 또 성공으로 인도하는 길을, 그 성공이 뭔지는 몰라도 과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법칙들이 명리적인 관점하고 다르지 않아서 제가 소개드립니다. 에너지의 제1번, 에너지의 영원한 변화의 법칙. 여러분들 구체적인 이 내용을 보시기 위해서는, 저자의 원뜻에 맞춰 보시기 위해서는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책으로 여러분 읽으셔도 되고, 요즘 사람들이 또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내용에 접근하시기 쉬울 겁니다. 어떤 에너지든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열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도 바뀌고,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고, 어떠한 에너지들은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양은 또는 속성도 바뀌어가면서 자기 삶을 유지합니다. 찰스 다윈이 그 이야기했죠. 가장 강한 종, 지적인 종, 가장 잘 변하는 종. 이 중에서 끊임없이 살아나서 역사 속에 살아남는 종은 강한 종도 아니요, 지적인 종도 아닌 가장 잘 변하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인간의 삶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거에 우리는 사람이 바뀐다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유교 사상에서는 심성이 바뀌거나 가치 기준이 바뀌거나, 그것도 긍정적으로 바뀌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땅을 기본으로 하는 동양에서는 구조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걸 싫어했어. 왜? 자기 입장에서 남이 바뀌는 게 싫거든. 그 맞추는데 따라가려면 되니까. 자기 기준에서 이야기 났단 말이에요. 삶은 끊임없이 변한다. 어떤 에너지라도. 자, 진동의 법칙. 이 진동의 법칙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시게, 고주파, 저주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동은 같은 영역의 진동, 유사성이 있는 진동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써가면 어느 시점에 아주 멋지게 그런 사람으로 내 주위를 만들어 갑니다. 삶이 좀 어렵고 뜻대로 안 돼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남을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또 주위에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돼 있어요. 왜? 진동폭이 다르면 에너지는 밀어내는 힘이 강해서 같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물과 기름은 진동이 달라요. 그냥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분자가 어떻고 원자가 어떻고까지 안 가도 물이 진동하는 진동수와 기름이 진동하는 진동수가 달라요. 그래서 그놈들끼리는 밀어냅니다. 물과 기름은. 어울릴 수가 없죠. 같은 것끼리는 붙어요, 여러분. 고주파, 저주파로 봐도 고주파, 저주파로 나누지만 이 진동의 법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엑스레이가 그 물체를 투과해서 보지요.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의 진동은. 이미 마음은 존재하는가의 문제를 과학이 증명해놨단 말입니다. 마음은 진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진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PC방이나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이리 앉아있는 뒤에 험상궂은, 실제로 겉모양이 험상궂은 사람 말고 지금 마음에 억수로 불편한 걸 안고 있거나 괴로운 걸 안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거나 한이 서린 사람이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슥 냉기가 흐르고 옆에 친구한테 야, 니 못 느꼈나 물어보게 돼요. 이런 경험은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뒤에 뒤통수에 눈은 없어도 아주 발랄한 예쁜 아가씨가, 학생이, 여학생이, 또는 여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멋진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친구들이 눈에 뒤가 없어도, 뒤에 눈이 없어도 지나가면 감으로 느낀단 말입니다. 진동수 때문에. 상대성의 법칙 다 아실 거예요. 이 상대성의 법칙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이 시골에 와서 살아보니까
물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도 그렇고 도시하고는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잣대가 좀 달라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영덕이라는 동네는 저녁 6시 이후에도 일해야 되는 사람은 그냥 고통스럽습니다. 그건 뭐 돈을 벌든 말든. 이 동네 전체 분위기가 그래요. 뭐 부지런하게 일을 하겠지만 다들. 그러니 이 동네에 온 사람들이 한 번씩 놀러 오신 분들이 지금 이 시간쯤 되면 도시에서는 얼마나 그 식당이나 이런 게 뭐 번화합니까? 지금은 완전 밤입니다. 여기는 7시만 돼도 저녁 먹을 식당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이다. 도시라는 동네에서 인간 삶의 가치 기준하고 이 동네는 뭐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양극성의 법칙. 여러분 시계추를 한번 보십시오. 일로 왔던 놈은 무조건 가야 돼. 절로 갔던 놈은 무조건 와야 돼. 한 방향으로 도는 놈도 한쪽으로 간 놈은 반대로 무조건 와야 돼. 리듬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 성의 법칙,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성의 법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창조라는 걸로 이어지는 겁니다. 정반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꼭 여자 남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제 강의를 듣고 인터넷에 유튜브에 질문을 해놨는데 제가 아마 말하기 귀찮아서 답을 안 했습니다만 그분이 여기 계신지 또 다음에 이게 유튜브에 나가면 그분이 그렇게 이해하실지 몰라도 제가 이제 갑이 을로 가고 을이 경으로 간다니까 그분은 그러면 갑이라는 일간을 가진 사람이 언젠가 세월 지나면 을이 됩니까?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명리학적으로 그걸 설명해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 개별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순환의 법칙을 설명드린 겁니다. 갑이 을을 듣는데도 지금 7번의 법칙이 꼭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감이 벌써 오셔야 돼. 이 7가지를 명리학적인 이론하고 설명지어서 쫙 바로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은 1급이 됩니다. 명리학에서의 1급이 됩니다. 7번은 갑이 을이 되고 을이 병이 되는 과정에서의 성의 법칙을 100%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갑이라는 놈이 을이 되는 과정에는 저렇게 음양으로서 짝을 이루어 새롭게 만들어지는 내용을 이미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죠? 여러분도 한번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삶에서 이 공부를 하시면서 나는 2번은 우리 명리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당이 된다. 3번은 어떻게 해당이 된다. 4번은 어떻게 된다를 뭐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편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운의 흐름에 대한 착각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보통 눈에 확 띄게 보는 도표 그래프를 보면 늘 주식도 저렇게 봤어요. 상승기와 하강기를 평면 위에서 저렇게 그냥 도표로 왔다 갔다 해가 소멸되는 걸로. 그렇게 소멸될 수가 없죠. 우리 삶이라는 거는. 죽어나가도 내 하나는 죽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갑이 갑으로 버티다가 죽어나가는 게 있죠. 일부는. 그러면서 을로 변하면서 갑의 존재가 또 묻어가는 것도 있어요. 또 어릴 때 그냥 단순히 자체적으로 을로만 태어난 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빨간 화살표로 해놨듯이 결국은 그래프를 제가 이게 뭐 그리는 게 영성에서 이 꽃잎같이 되어 있는데 좌측에 있는 평면적인 그래프의 곡선이 사실 내용으로 본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봄이 30년, 여름이 30년, 가을이 30년, 겨울이 30년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대운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수 없으면 겨울에 태어나서 봄도 못 보고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울에 태어나면 봄의 끝자락에서 가고 어떤 사람은 겨울에 태어났는데 여름 지나 가을까지 가보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을 완전한 원이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운을 이해하는 것을 상승기와 하강기를 좌측 도표와 같이 평면적으로 이해하시면
우리 삶을 이해하고 명리를 이해하는데 오류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한 상승기와 하강기의 에너지를 지금 우리가 원으로 봐서 끊임없이 원운동을 한다. 반복된다. 이거를 10년씩 보면 30년씩 나눈 것들이 또 10년으로 나누어지죠. 10진법에 의해서. 또 우리는 12진법으로 쓰지요. 60진법으로 쓰지요. 그리고 또 해마다 3년씩 12년이 나누어서 봄 3년, 임묘진년, 사오미년, 신유술년, 자꾸 연이 들어가네요. 해자축년. 계절로도 보면 임묘진월, 사오미월, 이렇게 1년도 이렇게 나누어지고 하루도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이래서 결국은 끊임없이 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뭔가를 놓쳤다 또는 가졌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운동성의 방향은 원위치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영원히 가진 게 없고 영원히 잃은 게 없어요. 명리가 몇천 년을 내려오면서 자연 철학으로서 인문 철학으로서 남아있는 데에는 그냥 명리승사들이 뭐 점치고 이래가지고 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계절의 순환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 그림을 보시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제 화면은 이제 좀 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의 기본은 이제 여기서 대운 이해하세요. 30년씩 묶어져 있는 삶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크게 보면 그런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참 어떤 사람은 좀 무난하다 하면 30년 무난히 갑니다. 근데 그 30년에서 어떻게 10년에 걸쳐서 시작한 사람도 있고 끝자락에 걸친 사람이 있어서 변화가 빨리 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우리 주위에서 굉장히 대단하다, 뛰어나다, 촉망 맞던 사람이 한 나이 40, 50이 돼서도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여러분들 모임에 가서 보시면 돼요. 사람마다 물론 기준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모임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연말에 모임이 많은데 어린 시절에 코 질질 흘리고 이러던 친구들이 삶을 역동적으로 사는 게 많은가? 물론 뭐 잘 사는 사람, 어릴 때부터 잘난 사람이 계속 잘나서 여러분들 모임에 안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인생의 역전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측에 있는 지금 화살표로 원을 제가 A, B, C, D, E, F, G로 나누어 놓은 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A라는 지점과 E라는 지점은 위치는 같지만 하나는 운의 상승기의 꼭지점이고 E는 운이 하강하다가 하락하다가 하강하다가 완전히 수면 밑으로 꺼지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이 내리는 구간에서는 소멸, 완화, 숨으로 따지면 날숨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뭔가를 100m를 달리고 나면 또 큰 일을 하고 나면 뭔가를 결과를 짓고 나면 호흡이 어떻게 되는가? 오르는 구간에서는 생성이 되고 긴축이 되고 숨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운의 상승기에는 자연을 지배하고 개척하고 정복하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지 생각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운의 하강기에는 자연에 순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반대로 되면 운의 하강기에 자기가 자연을 지배하겠다, 새로운 일을 개척하겠다, 정복하겠다, 이런 자세를 갖는다. 이게 사실은 맞아요. 보통 운이 하강할 때는 그러한 일들이 그 전에 이미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언제? 환절기에.
환절기에. 운이 상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운이 상승할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초지일관 어떤 일을 헤쳐나가는 힘을 가졌다. 그 사람 상승하니까. 그 똑같이 초지일관 가는 사람인데도 우리가 기준을 놓은 거에서 운이 하강하는 사람을 볼 때 뭐라 합니까? 참 고집세다. 저러다가 지 고집에 뒤진다. 저 외통수 저거. 근데 여러분, 성공하고 망하고 운이 상승하고 하강할 때는 하는 행위는 똑같다니까요. 남이 볼 때에 초지일관이다. 남이 볼 때에 고집불통이다고. 자기 마음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운이 상승할 때는 고집을 부려도 남의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상승하는 사람의 특징. 그럼 운을 바꾸려면 그거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운이 여러분 지금 C, D, E는 일반적으로 봐서 우리가 그 사람이 운이 나빴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지하기 전 단계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누군가 우리 사장 절대 말 안 듣는데 우리 사장인데 C에 있겠죠. C에. 우리 집안에 그 연세 많은 분이 진짜 나이는 많으면서 어찌 그리 고집이 센지 D에 있겠죠. 죽어도 고우라고 살짝 좀 위험해 보이는데 죽어도 고우라고 외치는데 E에 있겠죠. 이 속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사주팔자를 보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은 프로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을 해야 돼. 장님이 돼도 그 길을 해야 돼. 손발이 없어도 해야 돼. 이게 프로입니다. 프로는 사주를 판단할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도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가 병원에 가면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껍데기는 허우대는 좋아도 허우대는 C이지만 실제 내부 상황은 E에 있는지 F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제일 위험한 시점이 C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이때 D로 갈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그냥 재미로 한번 봅시다. 부모와 자녀 우리 뜻대로 선택되지 않습니다. 그죠? 종교 사실은 우리가 종교를 마음대로 선택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그 이슬람 문화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 중학교 때 부산의 남산동에 이슬람 사원이 생겼는데 그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생겨서 그때 이슬람 사원에 나가면 이슬람으로 유학 보내주고 집 한 채 준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하여튼 종교도 마음대로 안 돼요. 의식주 이게 마음대로 되면 유전병이 있겠습니까? 건강과 수명 사실은 우리가 작은 건강은 열심히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지만 살다 보면 많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불편한 일들도 생기는데 그거 역시 뜻대로 되겠습니까? 건강하지만 또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골골하지만 90 넘는 사람도 있고 재물과 명예, 작은 재물과 명예는 자기의 노력으로 되겠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운명론을 공부를 하면서 부적보다도 강력하고 어떤 양박보다 강력하고 기도보다 강력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밑에 적어놓은 겁니다. 호흡법, 걸음걸이, 눈빛, 언어, 말투, 그리고 가치관, 자세, 관계, 생각 이런 것들은 팔자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여러분도 어리하게 이 공부하시면서 우리 몸을 갖다가 식간 12지로 나뉘어서 O자형 다리는 뭐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자식들한테 두 번 다시 공부 못하도록 욕 듣습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실제로 제가 이제 테스트한 것 중에 호흡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팔자상으로 봤을 때 올해 검사를 제대로 좀 받아야 될 해예요. 그렇지 않으면 2년 뒤가 아주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서 올해 종합검진을 받으니까 역시 아니나 다를까 종합병원으로 나왔어요. 저는 뭐 그래도 큰 게 좋아서 종합병원 아주 거대한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뭐 단순하게 한 가지 봅시다. 혈압. 근데 사실 의사들도 아주 병이 깊은 혈압 환자가 아니면 세 가지 조건만 열심히 하면 혈압이 돌아온다 해놨습니다. 그럼 음식 조절 이런 거 안 해도 첫 번째가 호흡입니다. 여기는 원리가 있어요. 물리적인. 그 다음에 손, 발끝을 끊임없이 힘을 줘서 움직이는 일입니다. 혈압의 원리를 생각하면 이것도 100% 맞는 일이에요. 대신 약이 안 팔려. 그러면. 근데 이게 병이 깊으면 안 돼요. 약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약 드셔야 돼요. 아무튼 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소자를 보면 여기에 소자에 지금 그림에 보이는 날일자의 뚝 하나가 있습니다. 외나무 다리. 소가 그렇게 평생 고생하는데 저 건너편에 소가 있어요. 이 외나무 다리만 건너오면 자기는 자유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소가 이 외나무 다리를 자기 의지로 넘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는 소고 소가 꿈꾸는 세상은 다르답니다. 우리가 만약 전생에 뭐 많이 닦은 게 없어서 소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충분히 건널 수 있겠죠? 우리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멀지 않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꼭 영리 공부만이 아니더라도 건강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대단히 감사합니다. 늦게까지.